단원, 오래된 것이 새롭다. 오래된 것이 새롭다는 오래된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도시 재생을 다룬 신문 기사문입니다. 신문 기사. 기사문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네? 도시 재생 과정에서 오래된 공간이 재활용되고 있는 현상과 성공 실패 양상,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심리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신문 기사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개발 근대의 끝자락, 오래됨의 미학, 또 하나의 유행인가, 가치의 전환인가 라는 소제목 아래에 개발 근대의 끝자락, 오래된 미학, 도시 재생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유행인가, 가치의 전환인가, 도시 재생의 원인, 야기되는 문제점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문 기사고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도시 재생과 젠틀리피케이션 이거 혹시 뭔지 알고 있어요? 어떤 거리가 엄청 잘 돼. 사람들이 모여. 돈을 많이 벌지. 임대료를 올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가. 계속 올려. 사람들이 그래도 오니까. 임대료 높은 거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 결국엔 아무도 못 견뎌. 다 빠져나가. 횡해지지. 그게 젠틀리피케이션. 도시 재생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야기되는 문제점. 대립되는 가치를 비교하고요. 오호, 역설적 표현을 쓴데 주제를 강조해 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요. 인터뷰를 인용하고요. 진짜 그렇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득력을 확보해 줍니다. 밑에 주요 내용 보러 갈게요.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근대에 통용되던 모던이라고 했었던 건 쉽게 이야기하면 1920, 30년대에 모던하다라는 건 어떤 걸까? 새것, 신식, 빠르고 높고 강하고 번쩍번쩍 환한 것.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개발주의, 제조업, 수제화, 봉제 공장, 대량 생산을 위한 것들. 대량 생산을 통해 빠르고 많이 크게 생산해내는 것들. 현대에 통용되는 모던은 이거 되게 모던한데 옛것과 역사성의 이야기가 있는 것. 오히려 옛날 거를 보고 모던이래. 오래돼서 자연스러운 것. 레트로 이야기하는 건가?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는 도시재생. 도시재생이라고만 생각하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야. 오히려 보존하는 거지. 갈아엎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생태공원, 문화산업, 찻집, 화랑, 공방, 행사장 이러한 것들입니다. 젠틀리피케이션 방금 제가 간단하게 후려쳐서 말씀드렸죠? 문제 상황, 재생공간의 임대료가 폭등해. 재생에 들어가는 초기 자본이 상승해. 돈이 많이 들어. 어떻게? 새롭게 차별화하자. 크고 높고 빠르고 신식이 아니라 이야기의 힘을 계승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됐을까? 옆에 나와 있는 도시 재생의 사례 얘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일단 먼저 왼쪽 거 읽어볼게요. 공단의 변화, 안산공단, 남동공단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가 봐요. 공단. 공단은 공장이 모여져 있는 지역이죠.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과거 공단은 지역과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IT 산업에 따라서 산업 구조의 변화로 기존 굴뚝 산업 공장들의 존폐의 길에 내몰렸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기존 굴뚝 산업 공장들은 어떠한 공장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제조업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찍어 만들어내는 공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유럽에서는 공공단지, 공단을 관광산업과 접목시키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1, 2, 3차 산업을 한데 모으는 공간인 동시에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주제로 다룰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올게요. 핵심 강의, 재생, 재활용의 유행 현상, 재생하고
재활용하면 미학적으로 뭐야 아직도 이런 데가 있어? 의외성을 줍니다. 역사성을 주고요. 이러한 것들이 미적 가치로 변화해서 재생 공간이 선호됩니다. 실리적인 측면, 건물을 새로 만들고 뭔가 새로 신축할 때의 규제로 인해 재개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해서 고쳐 쓰는 게 실리적이다. 새로 만드는 건 돈 너무 많이 들어. 차라리 고쳐 쓰는 게 더 나아. 여기 두 개 중에 실리적 측면이 더 큽니다. 임대료와 초기 자본 상승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밑에 인용한 거는 됐고요. 됐어. 오케이. 오른쪽 이제 본문 보러 갑시다. 신문 기사라고 했죠. 화려함에 질려서 허름함에 반해서 문장 구조가 어떻게 해요? 기사의 표제문에 반의 관계의 단어를 제시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쓰여있는 표현법, 대꾸법 쓰여져 있습니다. 낡은 공장 창고로 몰려듭니다. 그러면 이런 거겠지. 낡은 공장이랑 창고는 허름하지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게 아니겠지. 낡은 공장은. 그러니까 낡은 공장은 뭐 하는 거예요? 재생하는 거지. 재활용하는 거죠. 낡은 공장 밑에다가 미리 씁시다. 재생, 재활용. 하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재생, 재활용에는 미학적 측면도 있고 실리적 측면도 있는데 실리적 측면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 알고 있지. 개발 근대의 끝자락, 오래됨의 미학. 오래된 것이 새롭다. 거짓말. 오래된 게 어떻게 새로워?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말이죠. 무슨 법? 역설법. 역설법은 강조하기에 들어갑니다. 소위 모던, 근대의 시각에선 낯선 감정입니다. 즉 근대는 어떻게? 오래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100여 년 전 개항과 더불어 한반도의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됐을 때 과거의 모던은 100여 년 전의 모던은 새 것을 뜻했다. 모던걸, 모던보이의 신식 스타일이 세상을 흘렸다. 바야흐로 빠르고 높고 강한 것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추앙받았다. 1920년 잡지 서울 4월호는 다음과 같이 쓰이고 있다 라면서 20년대 잡지를 인용하고 있죠. 그러면 20년대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밑에 당대의 잡지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당대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줍니다. 서울이여 서울이여 너 부디 영국의 런던처럼 되어라. 런던이 근대 서울의 지향점. 너 서울로 말미암아 조선을 영국처럼 되게 하여라. 영국도 역시 지향점. 잘 꾸미고 잘 간수해라. 번쩍번쩍 새롭게 해라. 빛이 나게 해라. 자, 그러면 또 다시 뭐라고? 100여 년 전 모던은 새것, 신식 스타일, 빠르고 높고 강한 것, 문명, 그리고 그 당시에 모던은 영국, 런던. 영국, 잘 꾸민 것, 번쩍번쩍한 것, 새로운 것. 이게 100여 년 전의 모던의 의미였었네. 됐을까? 한 세기면 몇 년? 100년. 한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영국, 런던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한 세기가 흐른 지금 한국은 다시 영국, 런던을 모방하려 합니다. 이것은 옛것에 대한 동경입니다. 과거는 새것을 동경했는데 지금은 옛것을 동경한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불도저식 개발주의가 아니라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고 역사성을 활용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대충 색깔 다르게 칠하고 있는 거 느낌이 오죠?
템스 강변 화력발전소의 구조를 변경해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거듭난 테이트 모던이 모범 사례입니다. 테이트 모던 그러면 무슨 색? 초록색이지. 한때 정수장, 담배공장, 인쇄공장이었던 공간이 속속 문화의 옷을 입고 거듭나 이른바 도시재생, 근대유산의 재활용입니다. 여기 현대에서는 옛것에 대한 동경, 보존과 재생을 하고 있고 테이트 모던, 선유도 생태공원, 청주 첨단 문화산업단지, 서울 금천 예술공장 이런 애들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죠. 예시가 쓰여져 있다. 입소문을 탄 동네가 서울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도대체 왜? 원래 이곳은 물레동, 가산동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이었죠. 숫자는 줄었어도 여전히 골목골목 수제화, 인쇄, 봉제 공장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생겨난 공실, 빈 사무실, 빈 공장, 빈 건물에 찻집, 화랑, 공방이 입점하면서 뜨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성수동은 지금 어떤 동네가 됐어요? 뜨는 동네가 됐지. 왜 뜨는 동네가 되었을까? 비어있는 옛날 공장 자리에 찻집, 화랑, 공방이 입점하면서부터. 시발점은 성수 2가 대로변의 대림창고다. 60년대부터 정미소 창고로 쓰였던 건물을 붉은 벽돌 외관 오케이 그대로 보존한 채 행사장으로 쓰고 있다. 올 1월에는 미국 자동차 업체가 스포츠카 발표회를 여기에서 여는 등 패션쇼, 모터쇼가 줄을 잇고 있다.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이모 씨는 화보 촬영으로 한나절 빌리는데 900만 원 줬다고 들었다 라고 말했다. 지금도 공장 창고 임대 문의는 많지만 시장에 나온 물건이 없다. 공업지역이 문화적 공간으로 되면서 인기가 치솟고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이거는 어디로 이어질 거예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거예요. 됐을까? 왼쪽에 우리 아까 안 본 거 보러 갑시다. 잡지 서울을 인용한 이유는 뭐예요? 20년대 모습 생생히 잘 보여주려고 20년대 잡지를 인용했습니다. 서울이 영국 런던을 닮은 현대도시가 바라는 당시 사람들의 열망을 드러냈어. 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변화의 방향, 근대화 시기들의 사람과 생각, 태도를 표현해줍니다. 모던이란 새것 신식의 문명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나 개발근대의 끝자락에 놓인 현대는 오히려 옛것에 대한 동경이 새롭게 느껴진다는 걸 강조해줍니다. 옛날 모습 생생하게, 지금은 아닌데 라는 이야기.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빈티지, 레트로,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 등 이런 공간을 수식하는 말은 많습니다.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인스타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마감 처리 안 되는 거 막 시멘트 막 나와 있고 뭐 테이블 밑에 바닥에 내려져 있고 불편해 죽겠네. 단지 낡았다라는 이유로 각광받는 건 아닙니다. 폐창고, 폐공장 창고는 도심 건물에서는 드물고 높은 공간과 층고를 자랑합니다. 단순히 옛날 거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도심에 있는 것 치곤 넓고 공간이 높아, 층이 높아. 이런 곳에 이런 장소가 하는 의외성, 또 유행에 민감한 이들을 자극합니다. 20, 30년, 길게는 100년을 넘보는 역사성이 공간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공간의 이야기를 덧입힌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합정동에 있는 폐공장을 개조해 만든 커피숍의 단골인 배모 씨는 오래된 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아름답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있진 않은데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인터뷰를 직접 인용합니다.
콘크리트 도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도시에서 자연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칠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폐공장 창고가 각광받는 이유 1, 2, 3. 이 정도 확인되겠네요. 데스크. 나중에 당신도 데이트하러 이런 데 가겠지. 다음 장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유도 생태공원, 청주 첨단 문화산업단지, 서울 금천예술공장. 이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옛 건물을 최대한 보존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쉽게 갈까요? 재생, 재활용했다. 이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딱히 볼 거 없었겠네요. 됐어.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데 이제 또 하나의 유행인가 가치의 전환인가, 여기에선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재생이나 재활용의 유행은 미학적 가치 변화만으로는 설명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네. 어디 있을까? 사람들의 미학적 가치가 변화해서 재생이나 재활용을 하는데, 재생이나 재활용의 유행의 원인 1. 미학적 가치 변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도심 속 폐창고의 재생은 실리적 측면이 크다. 2. 1, 2로 통해서 재생이나 재활용이 유행하는데 1번보다 2번 이유가 더 크다. 건축가 임모 씨는 밀어버리고 신축하려면 일조권, 주차장, 폐기물 관리 등 환경 규제를 많이 받는데 건물들이 재개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고쳐 쓰는 쪽을 택합니다. 고쳐 쓰는 쪽을 택합니다. 뭐 때문에? 실리적인 측면에 따라서. 바꿔 말해 재개발의 채산성, 수지 타산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밀어버리기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이다. 돈이 되면 밀어서 새로 세우겠지. 개조한 건물이 입소문을 타서 뜨는 장소가 되면 요게 문제죠. 임대료 갈등이 벌어집니다.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자 임대료가 폭등을 하고 그곳에 거주하던 원주민 세입자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떠난다. 이렇게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 이른바 gentrification이다. 원주민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것. 얼마나 열받을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모아놨는데 배부른 거는 다 건물주야. 건물주 되세요. 착한 건물주. 서울에서는 홍대,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이다. 이런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동 역시 임대료가 수년 사이에 두세 배씩 오른 곳들이 있다. 거짓말하고 있네. 무슨 2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10배가 넘게 오르는데. 공간 재생 자체가 유행이 되면서 야 옛날 동네 이렇게 고치면 완전 히트해. 완전 핫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개발 싹 밀어버리고 새로 세우는 것보다는 덜 들지만 고치는데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재생에 들어가는 초기 자본도 가파르게 오른다.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죠. 돈 없는 창업자들의 대안 공간이었던 것이 이제는 치열한 경쟁 상권이 되어버렸다. 대안 공간이 치열한 경쟁 상권이 되었다. 전국에 버려진 창고 공장을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즐비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 제주도의 전분 공장을 개조해 찻집을 열었던 김모 대표는 합정동과 비교할 때 제주 한림점은 2배 이상의 투자 비용이 들었대. 뭐 한다고? 재생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재생에 들어가는 초기 자본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적, 구체적인 사례를 인터뷰를 인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섬이라는 특성을 고려해도 적당한 공간을 물색하고 손질하는 비용이 예상을 초과했다라고 말한다. 젠틀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점, 임대료가 폭등한다. 재생에 들어가는 초기 자본이 상승한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네요. 결국 오래된 것 자체가 아니라 오래됨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느냐의 문제다. 오래된 것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가 어떻게 차별화돼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체크.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차별화하여 가치를 부여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제주도 감귤 창고를 개조해서 레스토랑을 만들었던 정모 대표는 요즘 청수리에 있는 본점은 휴업 중이다. 숲속에 숨은 보석 같은 곳을 만들고 싶어 시작했는데 비슷한 공간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저거 돈 된대. 그러면 이제 다 달려드는 거지. 데스카야. 옆에 오른쪽 체크해야 합니다. 도시 재생이나 도시 공간의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뭐 있을까? 땅값이 올라, 젠틀리피케이션, 기존의 입주민들이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미투 가게들 나도 이거예요. 저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지. 그의 결론은 아무리 다르다 한들 가게의 본질이 상업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 즉 또 다른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가게의 본질은 상업적이다. 무슨 말이야? 너 가게 열 거예요? 네. 왜? 옛날 게 좋아서요. 옛날 스타일이 좋아서요. 거짓말하고 있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게 여는 거? 가게는 실리적 측면에 좌우됩니다. 젠틀리피케이션, 미투 가게, 비슷한 가게가 출현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또 다른 차별화가 필요해. 새롭게 바꾼 가게를 곧 열 거라고 했다. 이 사람도 대단하다. 김 대표도 마찬가지다. 창고 공장 개조만으론 차별되지 않는 미투 가게들 속에서 그가 믿는 건 이야기다. 네모치죠. 이야기. 이 공간이 힘이 있는 건 내면에 깃든 역사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가게들이 오래될수록 또 다른 역사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즉, 이거네. 차별화할 때가 됐어요. 어떻게 차별화할 거야? 이야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런 거겠네. 미투 가게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거니까. 뭐가 없으니까?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야기가 없이 겉으로 흉내만 낸 거니까. 그래서 미투 가게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존 공간 어디가 있냐? 기존 공간이 가진 역사의 힘, 이야기의 힘을 살려내지 못하고 단순히 모방하여 만든 공간 재활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없어서 그러네요. 됐고 밑에 나와 있는 문제 당신이 푸실 거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글에 글쓴이가 관심을 두고 있는 화제, 이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형광펜 안 쓰셔도 돼요. 화제는 뭡니까? 도시재생, 도시재활용, 젠트리피케이션. 글쓴이의 관점이나 생각에 대해 주체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견해가 타당한지, 오래된 것에서 새로움을 느끼고 찾아다닙니다. 콘크리트 도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도시에서 자연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래된 건물에서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익숙함이나 친근감 때문입니다. 매력은 익숙함, 친숙함. 콘크리트 도심에서 자고 나란 사람들은 자연보다 건물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에서 새로움을 느끼고 찾아다니는 것은 또 다른 자연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이씨, 이런. 아유, 들 떨어졌네, 들 떨어졌어. 응? 어디가 있냐? 다시 체크할게요. 오래된 건물에서의 매력을 느낍니다. 어디가 있냐? 익숙함이나 친숙함 때문에 자연보다 건물에 더 익숙해요. 또 다른 자연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 오래된 것에서 새로움을 느끼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익숙한 기존의 공간이 새롭게 변화된 거에 매력을 느끼는 거야. 누구나 느낄 수 있지. 오래된 공간의 변화를 즐기는 행위를 도시에서 자연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렇게. 너는 익숙해서 좋아한다라고 매력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나는 새로워서 매력을 느낀다라고 생각해. 오래된 공간을 재생하거나 재활용하는 방법. 결국 오래된 것 자체가 아니라 오래됨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느냐의 문제다. 동의하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기도 하고 오래된 것 자체가 아니라 오래됨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느냐의 문제다. 중요한 건 오래된 공간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새롭게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오래된 공간에 옛 추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발견했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지. 그래서 단순한 오래된 것보다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오래된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느냐, 나는 동의하지 않아. 오래됨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가치보다 공간 자체가 가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자신의 추억이나 기억 속 의미 있는 공간이라면 다시 찾아보고 싶어지니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보단 어떤 추억의 공간을 재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봐. 이런 거죠. 밑에 오래된 공간을 새롭게 바꾸어 활용하는 경향이 미학적 변화와 실리 추구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미학의 추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글쓴이가 말한 대로 실리의 추구야 라고도 생각해. 저는 뒤에 두 번째 게 더 크지 않나? 물론 미학적 가치의 변화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르나 지금은 실리의 추구가 되어버렸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은 후 새롭게 인식한 사회 문장에 어쩌고 저쩌고 됐어. 패스. 4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실마리. 됐어. 요거는 괜찮은데? 낡은 공장 운영하지만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아 폐업하려는 것. 한번 공간을 좀 바꿔보세요. 가치가 나타날 수가 있게. 주변에 비슷한 음식점이 많아지면서 차별성이 없어진 음식점의 주어. 뭐라고 하면 돼?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런 제안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됐고, 다음 페이지. 이 글을 읽은 독자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글을 찾아서 읽었다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번 탐구해 봅시다. 일단 글 들어가기 전에 왼쪽 잠깐 정리되어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젠틀리피케이션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기존의 개념이나 번역이 의미를 제대로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재생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젠틀리피케이션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가 중요하다. 됐고, 나에 나타나 있는 이 글은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가지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고요.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우리는 따지면서 읽습니다.
글쓴이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걸 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겠다. 나는 내 방식대로 비판하고 평가해서 주체적으로 읽어주겠다. 이런 얘기해주면 되지.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이 클래스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지대의의 논리, 땅값, 임대료, 계급의 논리로 설명하면서 저소득 노동자와 그들이 살던 주거지에 중산층 사람들이 들여오면서 저소득 소득 노동자가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도심 중심이 있어. 여기에서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살고 있었지. 요 근처에서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여기에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고 생활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바깥으로 쫓겨나.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었던 더 가난했던 노동자들이 더 밖으로 쫓겨나.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도 이와 비슷하게 임대료 상승으로 장사를 하던 기존의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말을 둥지 내몰림으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도 있지만 이 말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은 진짜 뭔지 설명해 줄 건가 봐요. 지주 출신 양반을 가리키는 젠트리에서 파생이 되었다. 30년대 미국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자 교수들은 도심 낙후 지역의 변화를 도시 생태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노후하고 남루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문화적 취향이 강한 중산층 예술인 사업가가 몰려들면서, 즉 요거네요. 이러한 지역에 요로요로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장소의 문화화라는 특징이 생기는 것이다. 도시 재생은 사실, 경제, 문화, 사회,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도시 재생은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결국 이 용어는 도심 재활성화라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때 사용해야 한다. 누가 누구를 쫓겨내고 쫓아내고 쫓겨나고 그런 부정적 의미로 쓰지 말고 뭐라고? 어디가 있냐? 객관적 기술 용어로 써야 한다. 도심 낙후 지역으로 문화적 기호성이 강한 중산층, 관련 기능의 집단이 이입할 때 발생하는 문화적 재활성화는 항상 지대의 논리, 계급의 논리로 왜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옆에다가 그냥 풀어서 쓸게요. 이러한 것들이 논리가 늘 발생하는 건 아니다. 발생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구성이 어떠한 응집력을 갖고 있느냐, 문화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도시산업이 어떻게 재구호조화되고 있느냐,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따라가느냐이다. 그에 따라 도시 재활성화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자본의 논리로 사람들이 쫓겨나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기 지역사회의 응집력 유무, 문화생태계의 구축 방식, 도시산업화의 재구조화 방법, 정책과 제도의 시행 방향, 그에 따라 도시 재활성화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요.
내가 강조하는 거 여기야. 여기야. 도심 재활성화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용어 젠트리피케이션. 밑에 상생도시라 단어 뜻 설명해 줄 건가 봅니다. 토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상생의 기초를 형성하고 재산 및 재산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 공동체에 파괴되지 않도록 지킴으로써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 공간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할까요?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공간.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논의됩니다. 상생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토지 사용자가 공공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포인트가 되는 말은 뭐예요? 공공소유 임차, 토지 임차. 공공기관의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억제할 수가 있다. 둘째, 기존 지방정부나 기존 토지 소유자, 지역 주민, 사회적 자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민간 토지를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갖는 걸로 하자. 이 방식의 참여자들은 지분에 따라 토지의 가치를 공유한다. 셋째, 지역개발 이익의 수혜자들이 자신의 수익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납부해서 도시재생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제일 안 된다고 봅니다. 마을의 이해관계자들이 도시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스로 협약을 체결하여 개인 재산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렇게 1, 2, 3, 4 방법을 쓰면 상생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생 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2, 3, 4 한다면. 근데 저도 다시 이야기하지만 안 될 거예요. 응? 당신이 땅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대답하지 않아도 알아.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서술해 봅시다. 저는 의외로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얘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대. 그럼 자, 뭐가 긍정적인지 찾으러 갑시다. 장소의 문화화라는 특징이 생겨납니다.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요. 예쁘고 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 기존의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쫓겨납니다. 기존의 임차인들이 쫓겨납니다. 갈등이 심해지며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이런 건물주 자식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 너무 무서운 생각인가? 가만두지 않아도 뭐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을 키우자. 정책과 제도가 갈등을 조율해주자.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억제하자. 수혜자들이 돈 번 사람이 재생비용 일부를 부담시키자. 협약을 통해 개인 재산권의 남용을 제한한다. 뭐 이러한 것들. 됐고, 뭐 밑에 나와 있는 거 구체적인 내용 다 밑줄 그었었던 거고요. 또래 친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글이나 자료를 찾아봅시다. 어떠한 글을 읽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읽었다? 나는 이러한 해결 방식을 현재 겪고 있는 이러한 나이의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뭐 그러한 얘기는 하는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 문제도 다시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게 결코 쉬운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읽어놓고 전체 내용의 스토리를 쭉 쓰실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넘어오셔서 빠진 꼽사리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시작!